폐암 수술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폐를 하나 절제를 하니까 걷기도 힘들고 호흡이 너무 안 됐고 몇 미터 걷는 것도 사실 힘들었고, 그때는 항암이 약이 좀 독했어요. 그렇게 한 4번 정도 하니까 정말 다리가 팔처럼 가늘어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삶을 포기를 했어요. 이 수련법을 만나고 제가 축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안 믿죠.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시에서 수련하고 있는 윤강원입니다. 나이는 63세고요. 하는 일은 건축 현장에 건축자재를 납품하고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이 회사 대표이직을 맡고 있습니다. 건축자재 납품 일이 접대를 안 하고 운영하기는 힘든 직업이거든요. 처음에 접대를 하면서 내가 느낀 게 너무 좋지 않은 문화더라고요. 이런 부당한 문화는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한테는 너무나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고 그냥 사업을 해왔는데, 회사 경영하는 데는 더욱 좋은 효과가 있더라고요. 전범륜에 그 자연스럽게 되어가며 따르는 말씀이 계시잖아요. 자연스럽게 간다는 게 얼마큼 중요한지, 나한테 도움이 되고 득이 되는지를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장에 견적을 받아요. 그럼 경쟁을 하잖아요. 너무나 심하게 경쟁하면 저는 빠집니다. 자연스럽게 가면 나한테 맞는 그런 수준의 일과 환경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가장 좋은 환경과 가장 좋은 상태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업을 해도 되어지는구나라고 난 솔직히 느낍니다. 자랑을 하자면요, 제가 가끔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을 하는데, 이 세상에 가장 쉬운 게 돈 버는 일이다. 자신감은 있어서 돈에 대한 미련이 하나도 없습니다. 골프 게임에서 이게 오비를 난다고 하는데, 바운드를 벗어나면 상당히 큰 벌타가 있어요. 근데 이제 벌타가 있는 그 지역으로 공이 갔는데, 가니까 공이 안에 있더라고요. 세이브 돼 있어요. 이렇게 치려고 하다 보니까 내 공이 아닌 거예요. 옆에 캐디도 맞다고 치라고 했는데 자세히 보니 내 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실직고를 했죠. 이거 내 공이 아니다라고 벌타를 스스로 먹었어요. 수련을 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저 심성 쓰는 거에 대해서 가끔 칭찬하기도 합니다. 아주 정확한 잣대를 갖고 운동도 하니까요. 근데 그날 게임을 이겼습니다. 육상연맹 회장은 이제 아이들 운동하는데 도움 주는 건데, 아이들 좀 바르게 자라게 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는 항상 학생들 만나면 운동 이전에 인성 얘기를 사실 많이 합니다.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배려하고 인내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얘기를 해줍니다. 제가 제일 좀 걱정이 되는 게 아이들의 지금 무너진 이 도덕성, 학교 상황이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바로잡으려고 내가 진짜 노력은 많이 합니다. 육상연맹 하는 이유도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른 회장님들하고 좀 차이가 있다면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일반 세인들보다는 그래도 좀 진실하고 착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우리 그 직원들이 그러더라고요. 참 좋으신 분이 오셔서 우리 연맹이 많은 발전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죠. 제가 삶의 과정이 하는 일마다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사업을 흠만 대도 안 되더라고요.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농장까지 사갖고 들어갔는데, 그 농장도 바로 망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농장을 팔아서 다시 사업을 하려고 하던 차에 유명한 스님이 있다 해서 찾아갔죠. 무슨 사업을 하면 돈 벌 것인가. 그랬더니 그 스님 말, 그걸 점쟁이한테 가야지 왜 나한테 왔냐고 그러더라고요. 한 1년 정도 공부하면 스님이 무슨 사업하면 돈 벌 것인가를 알려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내일이 1년인데 스님이 안 불러요.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1년 더 하라나 보네. 그래서 또 1년을 더 했어요. 내일이 또 2년이야. 근데 또 안 불러 스님이. 3년 하라나 보네. 그래서 이제 3년이 됐는데 폐암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세상 그 모든 하는 일을 다 정리하고 이제 중이 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러다가 그 석철 스님 공부한 데 좀 한번 가보고 싶어가지고 갔는데, 큰 스님을 보살폈던 보살인데 그분이 이제 파룬궁이라는 수련법을 나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걸 이렇게 전달해도 되는 거냐 절에서. 그랬더니 된대요. 이거 큰 스님이 알고 계시냐? 알고 계시대요.
그래 그 얘기를 우리 스님한테 했더니 스님이 자기 서체 가가지고 전범윤이라는 책하고 동작 비디오 테이프를 저한테 전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절에서 이 파룬구 수련법을 전해받았습니다. 저는 중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낮에는 절 생활을 했고 밤에 한번 그 책을 봤는데 좀 놀라겠더라고요. 아침에 책을 들고 스님한테 쫓아갔어요. 스님 이 책 이거 대단한 것 같은데 그랬더니 스님이 읽어봐. 내가 보니까 그거 다 마음 수련하는 거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왔다가 책을 한 번에 다 보지는 못했어요. 절에서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고 짐 싸러 대구로 왔다가 우리 아파트 공원 안에서 이거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녁 때. 그래서 2007년 1월 11일 날 나갔어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연공을 하는데 거기 나가겠다는 게 집사람이 말리더라고요. 좀 따뜻한 봄날에 나가라고. 폐암 환자한테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감기예요. 근데 나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서 합류해가지고 수련을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1년 동안 절을 안 갔어요. 사실 내 심성상 내가 연락도 안 하고 안 갈 성격은 아닌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누군가 나를 좀 이렇게 인도해 주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더라고요. 근데 1년 뒤에 스님이 오셨더라고요. 어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디 갈지를 제가 압니다. 그랬더니 스님께서 그럼 됐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스님이 나를 와줬네라고 생각을 했어요. 참 고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련하면서 뭐를 좀 느꼈냐면 전달해 주는 그런 인연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스님하고는요. 사실 착하게 사는 부분은 누구나 또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입에서 달고 사는 게 좀 착하게 살자 했는데 이 수련법을 만나서 내 변화 있죠. 이거 보고 사실 많이 놀랐어요. 내가 좀 착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인을 좀 도와주고 싶고 좀 청소도 더 해주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좀 생겨요. 그래서 난 참 좀 신기하다고는 생각을 했어요. 얘기가 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개월 지나니까 어떤 돈의 유혹이라든가 어떤 여자의 유혹도 나한테는 전혀 영향을 미칠 수가 없구나라는 하나의 마음이 딱 쓰더라고요. 그래서 무지 놀랐어요. 그냥 책 보고 했을 뿐인데 한 5, 6개월 지나서 뒤를 돌아보니 너무나 변화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련법 정말 대단하구나. 그때부터 열심히 나름대로는 수련을 했어요.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집사람 친구들 만나잖아요. 이런데요. 남편들 서로 속썩이는 얘기 하잖아요. 야, 남편 속썩이면 수련시켜 인간 된다. 그렇게 해서 많이 홍보됐다 하더라고요. 폐암 수술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폐를 하나 절제를 하니까 걷기도 힘들고 호흡이 너무 안 됐고 몇 미터 걷는 것도 사실 힘들었고 그때는 항암이 약이 좀 독했어요. 항암을 한 번 하면 한 17, 8일 동안 어떤 음식물도 못 넣어요. 그러다가 한 3일 정도 조금의 미음을 먹고 기운을 차리면 다시 또 약을 넣더라고요. 그렇게 한 4번 정도 하니까 정말 다리가 팔처럼 가늘어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삶을 포기를 했어요. 암 환자가 가장 힘든 게 가정이 힘들어요. 이제 내 한 명을 좀 낫게 하려고 형은 뭐 외국에서 좀 좋다는 암에 좋다는 약재라든가 무농약은 기본이고 우리 누나는 음식 준비를 하고 집사람은 사이트 들어가서 암에 좋은 음식 찾고 그리고 내가 먹는 물 하나는 작은 것도 10,000원짜리고 정말 그러니까 온 가족이 나한테 매달려 있어요. 내가 발표를 했죠. 나는 이미 나가서 라면도 먹고 고기도 먹고 커피도 먹었다. 지금부터 나를 위해서 모든 음식 준비할 필요 없다. 내가 먹지 않는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집사람이 좀 힘들었고 근데 우리 집사람이 못 말린 이유를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저녁에 나가서 연공을 하고 오면 피부가 살아서 움직이는 게 얼굴로 보인대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기 목숨 갖고 자기가 하는데 못 말리겠다라는 거예요. 이 수련법을 만나고 제가 축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잘 안 믿죠. 저는 한 30분씩 그 축구 경기를 하는데 수련하고 나서는 30분 1시간을 다 소화를 했습니다. 사실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젊었을 때 건강할 때 있죠. 그때 상태로 돌아갔다는 느낌을 내가 사실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이 대법을 만나서 너무나 행운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 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들고 전해주신 분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진짜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운 일이죠. 예. 이 수련법을 전달해 주는 거를 가장 즐거운 일이고 행복한 일로 생각하고 제일 1순위에 올려놓습니다. 저는 뭐 어느 모임을 가든 수련 얘기를 좀 반드시 하고요. 이쪽 지역에서는 내가 수련한 사람인 줄 다 알고 있는 거고 내가 너무나 많은 혜택을 받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사명감을 좀 많이 느낍니다. 한 번은 그 전주 쪽에서 전화가 왔어요. 골프장을 운영하는 그 여사장님인데 저를 보고 싶다고 전화 왔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진짜 내 세종시에 있는 사무실에 왔어요. 그분하고 한 2시간 얘기 정도 하고 그리고 이 연공 동작을 좀 가르쳐주고 보냈어요. 근데 이분이 항암을 13번 정도 했다고 그래요. 그래 이제 효과가 없으니까 몸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이제 항암을 해봐서 압니다. 저는 항암을 4번 하고 목숨을 포기했는데 13번을 했다니 내가 놀랬거든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한 2달 정도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밥을 사주고 싶대요. 왜요? 그랬더니 내 몸에 전이된 암세포가 다 없어졌다고 검사를 해서 사진 찍었더니 그래도 밥 사주겠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전주에서. 그렇게 변화된 모습 보면 너무 좋죠. 법을 얻어서 건강해지고 착해진 분들은 진짜 수도 없이 많아요. 소위 속인사에서 양아치라는 후배가 있어요. 이 친구가 좀 얼마큼 안 좋았냐면 이렇게 돈을 뜯어내는 걸 속인사에서는 삥 뜯는다 그러죠. 어떤 역에서 손님이 내리면 그 손님을 태우려면 그 친구한테 돈을 상납해야 돼요. 근데 이 친구가 내 수련 얘기를 옆에서 하는 얘기를 듣고 자기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 마음속에서 좀 접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몇 번 만날 때마다 형, 나 그 책 좀 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책을 줬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와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형, 내가 욕을 안 하고 참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습니다. 대법 정말 대단하구나. 정말 누구나 이 법을 만나면 착해지고 선해지고 좋아집니다. 이 법은요. 많은 사람한테 좀 알리고 싶고요. 요즘에 진정으로라는 말이 좀 들어와요. 더 진정으로 마음을 담아서 모든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요즘에 합니다.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정말 마음을 내서 모든 말이나 행동을 하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좀 진실되게 살고 싶고요. 정말 선하게 살고 싶고 그렇습니다.